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김정인 잡는 건 헐리우드 영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네. 더 인터뷰라는 영화 네. 그 얘기 같은데요. 예. 아, 이런 영화가 상당히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김정은 주제가 암살 코미디 영화지만 그렇죠. 예. 상당히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옛날 같으면 북한 내부에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네. 뭐 나와도 말도 신경 안 썼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영화가 탁 나오면 바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암살한다는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이. 뭔가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북한 내부가 불안정한데 네. 최고 지도자의 위신을 완전히 이제 형편없이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이런 영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확인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예. 이 영화를 북한 주민이 보게 된다는 것 네. 이것을 이제 북한이 상상을 하고 사전에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뭔가 이제 하는 거죠. 북한이 사실 그 어떤 국제사회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뭐라 그래도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저들 말로 중국이 뭐라 그래도 우리 그 잘난 대국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데 장군님을 슬쩍 건드려 놓으니까 저렇게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것 사실 북한은 김정은 지도자의 위상을 먹고 사는 사회 적극적인 국가인데 이런 걸 지금 건드렸다 이거거든요. 이런 북한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좀 요리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북한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무슨 그 코미디 영화라고는 하지만 예. 그냥 코미디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또 북한 민주화운동가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 재생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찔러도 아파 안 하는데 김정일만 찌르면 이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일이 하나 삐랄 뿌리면 죽으려고 하고 예. 김정일 영화를 찍으면 미치려고 하고 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네. 이제 김정은이 믿을 거는 이제 뭐 형제 가족이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어디 보니까 이제 김정철 예. 그리고 김여정 예. 여기를 이제 아주 최측근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예. 실제 김정철의 역할, 김여정의 역할이 그렇게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이제 과거에 김정일 때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이제 당 국제부하고 당 경공업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할이 없는 부서가 있었죠. 그런데 네. 김여정 같은 경우는 당 선전부 과장으로 시작해서 네. 당 선전부 부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 조직부까지 취임했다는 말도 있는데 김여정이. 예, 그러니까 당 선전부에서 그 부부장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동선을 다 관장을 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쥔 그 거죠. 역할을 과거에 김설송이가 했었던 거죠. 설성은 아마 김정일의 비서 김정일의 비서 역할을 하다가 예.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고 이제 김여정이 아마 전면 나서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국가안전보위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70년대 초에 김병하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 자살로 죽습니다. 네. 또 죽은 이유가 뭐냐면 김정일의 권력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김병하가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 죄를 김병하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김병하를 몰아 죽이고 나서 거의 뭐 김정은 시대까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을 그 김정일이 그냥 겸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권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국가안전보위부를 아마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 형이긴 하지만 가장 권력이 큰 라이벌이긴 하지만 그 형에게 아마 국가안전보위부를 아마 좀 맡아서 뭔가 좀 하게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김정은이한테 제일 부족한 것이 네. 정말 역부족인 것이 국정 경험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럼. 예,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북한에 살다 왔고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하도 권력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네. 뭐 이 인자가 몇 번째로 갈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불안한 상태의 김정은은 사실 믿을 게 정말 직계 가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김정은이라면 오리지만 김여정이나 그 좀 불안스럽긴 한 형이지만 김정수 여기에 모든 권력이 분산되도록 해야지 저게 혼자는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남한테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여정은 돈을 관리하는 38호실을 담당하고
김정철은 보위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좀 분산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예. 38호실은 아마 해산된 것 같고요. 예. 아마 39호실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 김정철이 아마 역할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네. 전면에 나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김원홍이 국가안전 보위부를 사실상 완벽하게 틀어주고 북한 성군 정치도 아니고 선단 정치도 아니고 정보 정치입니다. 그래서 만일 김원홍이 이제 변심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김정철을 저 전면 포진했을 수는 있겠죠.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